네, 계속해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집 이어지고 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데 뭐 최근에는 계속 특집이라서 이야기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힘내라 동학개미 아직 대박의 기회는 남아 있다를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이현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유튜브 방송 네. 처음으로 하시고 나서 네. 이번 주에 또 나오시잖아요. 그 지난주에 왜 안 나온 거예요, 도대체? 지난주에 장이 기다렸었는데 어디 갔다는 얘기들도 있고 환경을 떠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 여기 있네요, 또. 네. 장이 참 안 좋다 보니까 네. 제 장도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고 시장 좀 고쳐달라고. 아, 그래요? 네.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이현상 프린스도 몸이 약간 싹 처지는 듯한 느낌이 약간 네, 든다고. 맞아요. 얘기를. 사실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좀 다운돼서 이게 2시간 하고 갈 수가 있나. 그랬는데 뭐 불 들어오면 또 하는 거니까. 근데 뭐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뭐 우리가 예전에 방송 이제 할 때마다 네네네네. 방송 이제 정규 방송 할 때도 맞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힘들어갖고 오늘 막 힘들다 하다가도 방송만 네.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텐션 올라가지고 막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렇죠. 다음에 얘기 드리겠다 하고 끝내고 뭐 네. 이런 느낌들. 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 불도 아픈가? 이 조명도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 어두운 분위기 속에 다크나이트 같은 느낌이. 그래도 우리 또 현상 프린스가 또 빛이 나니까. 아, 왜 그래요, 또? 아니 왜 맞는 말인데. 네. 오늘 자켓 너무 이뻐요. 아, 그래요? 네. 일부러 오늘 좀 화면빨 좀 잘 받으라고 입고 왔는데 자켓.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본 방송을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타이도 하고 이렇게 네, 왔는데 다음에는 그냥 캐주얼하게 와서 하고 싶더라고. 유튜브 방송 장에서. 없는 날. 아 네, 방송 없는 날. 진짜 편안하게 한번 우리 진짜 네. 특집을 패션 특집으로 한번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목요일 날 한국경제 TV 본 방송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방송 와서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는데 네. 차라리 방송 없는 날 그냥 편하게 와서 한번 하고 가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일단 벌써 타이를 매면 말도 좀 그렇죠. 네. 편하게 나가기 좀 그렇죠. 엉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지 모르게 타이를 쪼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말도 약간 쪼여지는 느낌이 그렇죠, 드니까. 그렇죠. 네, 그냥 맞아요. 넥타이 약간 좀 현상 풀고 프린스가 갈까? 또 풀기에는 한번 풀어봐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쫙 약간 술 취하면 이렇게 확 푸는 남자들처럼 멋있게 편하게. 그렇죠. 좀 더 내려들 것 같은데. 그건 많이 취한 거니까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현상 프린스와 함께 2시간 동안 하는데 저는 또 1시간만 딱 하고 또 빠지고. 네. 일단 뭐 시장 이야기 또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상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또 일주일마다 또 잘 봐주시는 분이.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와서 얘기드리고 아마 그 전에도 특집 방송을 이제 와서 했어요. 사실 뭐 이 방송 처음 통해서 저 보시는 분들은 또 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요즘 뭐 여기 있네요. 여기 힘내라 동학개미.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조금 안정돼 있죠. 뭔가 자꾸 사고 싶고. 그러니까. 근데 일주일 전에는 또 안 그랬을걸요? 그렇죠. 2주일 전에는 더 안 그랬을 거고 3주 전, 4주 전에? 한 달 전에는 미쳤죠. 막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팬이었죠. 사실은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 또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해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은 좀 아쉬운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뭐 아쉽다고 그래야 되나? 좀 웃기는 상황인 건데 그 힘내라 동학개미 다 좋고 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의 주식을 잘 샀죠. 그렇죠. 용기 내서 네. 하지 말라는 걸. 우리는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소위 좀 안정적으로 이제 기사들을 쓰시고 분들. 하시는 네. 분들이나 하면 야 이거는 증시가 아직도 뭐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도 없고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식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막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현명하고 더 용기 있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죠? 네. 뭐 날파리가 돌아다니는 파리가 돌아다니는 거 지금.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그 주시장의 큰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증시가 바닥을 잡으려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사야 되고 그래 본격적으로 오른다. 그렇죠. 근데 외국들이 맨날 파는데도 주식시는 잘 올라잖아요. 잘 올라가고. 종목도 잘 올라가고 네. 여러분들도 손실도 많이 줄어들고 수익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일주일 전, 2주 전, 3주 전, 한 달 전에 가장 많이 얘기해 들었던 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은 찬스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우리 뭐 많이 해드렸고 네네. 투자자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근데 채팅 되는 건가요? 야, 채팅되고 있죠. 네. 예. 자,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네. 네. 그러게. 저도 이 채팅창 이게 라이브 채팅인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라고 네. 사관님께서 포도앤 사관님께서 자, 인사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잘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거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우리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뭐 과거에 뭐 이 지금과 같은 쇼크 말고 그 이전 상황을 보게 되면 나중에 되돌아서 잠시만요. 시장을 보게 되면 죽이진 않았어요. 네. 자, 지금 잠자고 계세요. 네. 나중에 보게 되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주식을 사기 시작한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저 밑바닥에 샀던 뭐 연기금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번 게 없는 거예요. 몸만 바빴어요. 몸만 바빴고 정신만 없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뭐냐. 자꾸 사고 팔아. 역대급 기회가 왔다라고 그러는데 역대급 기회 장에서 자꾸 단타를 하고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반등이 나오니까 야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현금화를 해서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길게 멀리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에 우리 신구님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 씨랑 같이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시장의 사람들이 이제 목표치,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내가 가진 주식을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목표가 목표 지수대를 논하지 말라고. 네, 논하지 말라고. 물론 이전에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거 말고. 근데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는 또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지금 목표를 두지 마라. 왜 목표를 두는 순간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앞으로 3, 4개월 후 아니면 가을이 돼서 아니면 올 연말에 가서 되돌아보면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몸만 바빴지. 그러니까 지금은 목표 지수대나 목표가를 설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매수한 거, 지난달 말에 매수한 거, 4월 초에 매수한 거, 지난주에 매수한 거, 뭐 이번 주에 사들인 거, 또 우리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한테 해드렸던 거는 목표가 도중에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어차피 다 세팅됐으면 지금은 가만히 계시라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죠. 그 목표가는 언제?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네. 네. 그래, 피곤하긴 해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그래, 목표 지수 때 목표 잡지 마라. 그러면 그 목표 지수 때하고 목표가는 언제 잡습니까? 그 얘기는 언제 잡냐면, 제가 그랬어요. 미국의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 그때 이제 생각해 보자고. 이 시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종목군들, 또 바닥에 투자하신 분들이 어디까지 그 종목이 갈지는 그때 가서 논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오르고 내리고 올랐다가 내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하는 이런 장에서 그 박자를 일일이 맞추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그 멀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매매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틀리죠. 매매는 사고 팔고를 잘하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매매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본인도 매매를 하면서 이미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 들었을 수도 있죠. 그죠? 또 그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 있죠. 투자자들은 네, 그렇죠. 치고 빠지를 잘해라.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길게 가져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 지수대나 목표가는 조금 지나게 되면 다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죠. 일주일 전에도 아니었고 2주 전에도 아니었고 그죠? 지난 3월 말에 4월 초에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오늘은
뭐가 제일 좋았어요. 또 거의 뭐 사실은 신군도 오늘 재욱 씨도 예.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우리 명찰 달고 해도 될 만큼의 지금 타짜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뭐 오늘 보면은 근데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조금 예. 부족하긴 해. 예, 예. 조금 내공은 조금 더 쌓아야 돼. 예. 근데 알잖아. 그죠? 오늘 경협주가 가장 좋았고 또 뭐 다른 애도 좀 있었는데 경협주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경협주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3월 달 중순 넘어서 3월 또 뭐 23일, 28일 또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총선 전에 계속 오를 거고 지금 사두고 차근히 모아두시라고. 내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아침에 개장 전에 그 포트 종목군들이 이렇게 있으면 별표를 쳐줘. 응? 별표를 쳐주면요. 그 별표를 보고 이분들이 모으는 거예요. 아, 이걸 계속 사모으라는 뜻이구나. 응? 왜? 나는 찔끔 올랐다고 팔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도 지난달 3월달 그리고 이번 4월 초에도 마찬가지고 3월 뭐 중순 이어서 3월 말에도 계속 별표를 드렸어. 그 핵심 종목들이 있어요. 철도주, 아난티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별표를 막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 이게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사모으고 진득이 가는 거구나. 어? 이게 총선 얘기 좀 이따 한번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 파는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위 말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야 삼성전자도 투자하겠다고 예를 들어 투자 자금이 좀 많은 분들이나 초보이신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 많이 투자했죠. 근데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수익은 냈을 거예요. 한 5%? 많이는 못 많이 냈죠. 10%? 예. 정말 저까지 잘 샀으면 한 15% 정도 수익 났겠지만 사실은 5% 먹자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가지고 도대체 얼마 벌 수 있어? 그거 가만히 들고 떨어진 자리까지 가면 40% 넘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1억 투자해서 4천, 10억 투자해서 4억 버는 거니까 괜찮은 게임이란 이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저는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득하니 선이 굵은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냥 누차 귀에 딱지지게 하고 있는 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돈을 버는 건 자꾸 사고 팔고 치고 빠지고 무슨 귀신인가? 떨어지면 샀다가 오르면 팔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주무실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네, 되니까. 네. 근데 그분들은 뭐 알아서 잘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투자의 마인드나 시장의 생리나 이런 게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가깝게 있지만 야. 덜 보는 거예요. 아. 덜 보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장중에는 다 다른 일 하시라고 해요. 사인 드리고 뭐 잠깐 이제 방송해 드리는 거 빼고는 밖에 편안하게 운동하시고 놀아. 뭐 일 보시고 다 하시라고. 예. 왜? 그거를 박자를 맞춰갖고 사고 파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이 굵은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항상 방송을 같이 했을 때도 좀 느꼈던 거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뭐 단기로 계속해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주식 투자를 부동산 매매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부동산 집을 매매, 우리가- 부동산 투자지, 부동산 매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집을 샀다 팔았다 하지는 않으니까 네, 맞아요. 한 번 사면은 진득하게 선이 좀, 굵은 예, 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오늘 예. 또 얘기할 게 총선이 있었으니까 총선 결과를 이제 봤잖아요. 예. 그 얘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예. 그 얘기를 해야 돼. 어떤 얘기요? 나도 지금 칭찬받을 게 있어요. 뭐 투표했다고 칭찬받고 아, 이런 그거 거 아니죠? 말고 예. 예, 나도 칭찬받을 게 뭐냐면 나도 예언을 몇 가지 해드렸거든. 아. 가령 우리 대구에 그 코로나가 아주 뭐 급속히 번지기 시작했을 때 정세균 총리가 4주 안에 대구를 안정시키겠다. 그때가 2월 둘째 주인가? 뭐 그랬던 것 같긴 하고 그 4주 안에 대구를 안정시키겠다.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많이 했을 텐데 제가 그때 무슨 예언을 했냐면 그러면 2주라고. 아, 2주 안에 잡겠다고? 잠복기 14일을 빼고 그러면 2주 안에 절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한다는 거야. 확진자 빨리 뽑고 치료해가지고. 그러면
2주 안에 절정이 나오겠다. 근데 실제로 2주 안에 절정이 나왔어요. 음. 그리고 그때서부터 1000명 대기 1970명인가 찍고 이렇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내가 3월 28일 날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절정. 미국의 절정은 4월 12일에서 늦어도 4월 15일 이전에 절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내가 차트 그 혹시 차트 띄어 있나? 나 지금 차트를 안 띄어 있는데. 차트.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네. 알아서 한번 보세요. 네네네. 코스피 차트를 보면 네네. 3월 28일 날 3월 28일 날. 네, 유튜브에 가보면 네. 내가 그때 3월 28일이 바닥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바닥은 이미 3월 19일, 20일 이때 다 그때 잡아버린 나왔었고. 거고 그렇죠. 3월 28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미국의 절정이 중요한 거예요. 왜? 증시 부양책이고 뭐고 뭐 제로금리고 이미 다 했었고 뭐 무제한 양적완화 슈퍼 부양책 이미 할 건 다 했으니까 네네. 이제 정작 중요한 핵심은 미국의 코로나가 절정을 보이는 게 언제냐는 거죠. 그게 만약에 2, 3개월 후라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 힘들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월 28일 날 여러분들 3월 28일 날 이 영상에 아니 3월 그거 유튜브 찍어놓은 걸 유튜브에다가도 얘기하시는 거죠? 올리고 네. 방송에도 나와서 얘기했고 네. 3월 다 예.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냐면 4월 12일에서 4월 15일 전에 절정이 나올 것이다. 10일에서 그게 15일 3월 28일을 기점으로 딱 2주 후예요. 아.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저 밑바닥에서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게 앞으로 일주일이라고. 3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여라. 어허. 4월에는 증시가 급등할 거니까. 응? 아. 이게 내가 3월 28일 날 예언을 해드린 거고 네네. 3월 28일 날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되 단기 매매하지 마라. 그 지금은 계속 뭡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경영주도 있고 네네. 대표 종목군들도 있고 뭐 전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거기 다 있어요. 어?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금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3월 28일 날 하고 한 이틀 지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2주 동안 2주가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고. 야, 이거 내가 마치는 분위기네. 내 예상대로 되고 있네. 왜냐하면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4월은 급등하게 될 거라고 증시가. 그러니까 주식을 진득이 사모아서 들고 있어라고. 근데 4월 말 이전에 미국이 셧다운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4월 이전에. 근데 네. 오늘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발표하겠다. 오. 그러니까 이게 쭉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악재, 코로나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뒷얘기예요. 지나간 얘기예요. 증시에는 이미 폭락하면 다 반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부양책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방을 만들어주고 끌고 올라왔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더 빛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얘기해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림, 시장에서는 여기까지만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상저하고로 올라가는 이런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식으로 큰 돈 벌고 하시는 건 뭐 다 좋은데 네. 매매하는 거 뭐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사고 파고 치고 빠지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선이 굵은 투자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얘기일 거고 제가 목표 지수대를 잡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몸도 안 좋은데 말 계속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요. 내가 안 하고 네. 사실은 내가 좀 진행을 하면서 자기가 해볼래요? 아니 그것도 내가 재밌어. 내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는 오늘 그 우리 신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뭐냐면 그리고 우리 하여튼 채팅창에서 얘기하세요. 또 좀 궁금하신 거, 뭐 사실 종목은 좀 그럴 수도 있고 그 전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것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 네. 버는 것도 좋고. 나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어. 뭐냐면 지금 또 정장을 입고 와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네. 우리 현상 프린스도 방송에 너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만 방송 카메라만 돌려주면은 내가 방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막 저것 때문에 네. 무조건 이 막 경제 쪽으로만 얘기를 막 쭉 하시라는데 네, 네. 난 그러지 않고 네. 우리가 편한 나는 일상 어제 속에서 아니야 네. 잠깐만 며칠 전에 지난 주말인가 엊그저께 어디 갔었냐면 영종도에 갔어요. 영종도에 네, 영종도에 왜 갔냐면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기에 영종도에 아니 뭐 사람만들 만나러 간 게 네. 아니라 그 여동생
여동생한테 저기 뭐 사실 뭐 부동산 갭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뭐 땅도 있고 뭐 하겠지만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소액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매매가하고 뭐 요즘 갭 투자 안 별로 좋다고 없죠. 그러던데? 왜냐하면 네. 또 아파트 값이 다 올랐어. 아, 근데 사실은 다른데 다 올랐으면 이제 갭이 이제 뭐 갭 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보기엔 영종도는 이제 그럴 것 같더라고. 아, 경주는 이제. 거기는 네.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일반 직장인들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벌이 정도? 왜냐하면 저 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 최근에는 그 거의 다 분양가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천도 이렇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영종도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 청라도 뜨고 송도도 요즘에 뭐 많이 오르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 해놔봐요. 영종도에 30평대 해가지고 엄청 쉽게 얘기하네 지금.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들어간 거예요? 다음 주부터 들어올까요? 아, 그 얘기는 차차 할 거예요. 지금 갑자기 또 경제 얘기하라고 또 지금 쑥 들어와가지고. 김앤소는 뭐예요? 아, 지금 여기 김앤소님이라고 네.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외국인들 언제 돌아올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나는 솔직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갭 투자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근데 사실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30평대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보니까 거기가 싸더라고요. 평당 한 1,000만 원에서 한 1,100 정도 사이와 1,05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럼 일단 근데 최소한 30평대 33억 원 있어야 조금 3억 원 넘겠지? 있어야 되는. 근데 이제 전세가 한 2억 한 뭐 몇천 해요. 그러니까 일단 3억. 그지? 나 근데 솔직히 갭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네. 개 그냥 잡아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막 이런 물론 전체적인 다른데, 투자 느낌 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부산도 갔다 왔어요. 부산은 또 땅 보러 갔다 아니요, 왔어요? 부산은 이제 다른 거 좀 보러 갔어요. 뭐 다른 거 뭐예요? 있어. 돈 많이 번다니까. 저 광안리 인근하고 저쪽에 그 어디야? 있어요. 해운대 쪽. 아무튼 해운대는 아니고. 지금 가서 좀 숨기는 거예요. 아무튼 네. 뭐 대연동 이쪽이랑 해갖고 이렇게 좀 다녀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는 주식 투자도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듯이 하듯이 그렇게 좀 가보는 게 좋다. 근데 솔직히 지금 코스피가 뭐 2,200이다, 2,100이다 하면 뭘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투자가.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 제일 무거운 주식 삼성전자인데 그거보다 조금 가볍지만 그래도 무거운 거 하나 얘기를 해보면 은행주 같은 것도 무겁죠. 많이 무겁죠. KB금융 같은 것도 엄청 무겁잖아요. 그거 뭐 무겁죠. 사람들 사지도 않고 나도 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은행주는. 근데 역대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최저점, 2016년 2월 달에 최저점, 그리고 이번 최저점인데 그 최저점이 거의 일치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다 얼마씩 올랐냐면 100% 이상, 더블 이상은 다 올랐어. 그러니까 그 시간 투자라면 그런 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1억 투자해서 1억 버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주변에서 가만히 안 냅둬. 자꾸 이상한 걸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야 투자는 하면 안 돼. 매매를 해야 돼. 뭐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주식책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차트 공부하고 뭐 다 중요한데 뭐 매매하는 것도 재미삼아서 이거 뭐 조금씩 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선이 굵은 투자를 내가 어디에다 할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경협주들이 많이 떴어요. 그것도 사실 오늘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죠? 오늘 어느 회원님이 그러시더라고. 또 최근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남들 다 아니라고 그러고 아직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그 저가에 자꾸 더 사게 또는 투자를 사모으게끔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팔지 않게끔 왜 손해보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올라올 때 순식간에 올라오거든요. 그죠? 그거 버틸 수 있게 해서 고맙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시작도 안 한 동네예요. 그래서 뭐 큰 그림을 그린다면 올해는 남북관계 진전이 만들어질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졌다. 뭐 총선 얘기 나오니까 그냥 조금 더 해보다 보면 이런 거죠. 유가 20달러 살짝 벗어나는데 기회일까? 이거 나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기할 걸 또 많아진다. 자꾸 많아진다. 뭔 얘기했죠? 뭐 컨디션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총선 얘기 잠깐. 총선 얘기 진짜. 그리고 원래 솔직히 이 전으로 돌아가면은 예언 얘기하다가 지금 그래? 끊겼고 오늘 부동산 갭 투자하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인천 쪽 지금 영종도 얘기 잠깐 하다가 부산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총선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번 총선 결과는 사실은 제가 지난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주는 경협주라고. 근데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는 잘 안 했어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얘기했는데 TV 방송에선 잘 안 했어요. 회원들한테 얘기해주고 유튜브에는 계속 얘기해드렸어. 3월 23일인가 3월 28일 날에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총선 전에 무조건 사두면 무조건 총선 전까지도 계속 오를 텐데 총선 지나고 나서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실 판세를 딱 보니까 뭐 주식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판세도 좀 나도 선거 개표 방송 가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판세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된 거예요. 네. 과반이냐 아니면 과반 넘느냐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도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이지 또 누가 선진국이겠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을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면 이건 너무나 뻔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왜 오늘 경협주들이 그렇게 올랐느냐. 사실은 아마 내가 보기엔 150석 정도 돼서 과반 정도 됐으면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밀렸을 거예요. 근데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막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물량도 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라는 데서 이제 한국을 바라봤을 때 과거에는 처음에는 평창올림픽 지나고 나서 남북 그 정상회담이 있었던 판문점에서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기대감이 컸어요. 근데 벽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미국이란 벽도 있고 한국은 국회 또 야당의 반대 이런 게 뭘 추진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과반이 아니라 이번에는 180석 제적의 5분의 3 180석이면 신속 그 법안 처리 이거죠 뭐야 패스트트랙 바로 그냥 독자적으로 태울 수 있고 개헌 빼곤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앞으로 대통령 국정 하반기에 큰 레임덕 이런 거 없이 오히려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거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고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마련을 해놨다 이런 기대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거 괜히 경협주 얘기로 넘어왔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얼마 전에 북미 그 협상을 다시 재개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약간 있었죠. 있었고 북한도 뭐 최근에 뭐 단거리 미사일을 쏘더니 그 별로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왜 하는지는 이제 너무 뻔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개인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먼저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시진핑이 방한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면서 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이제 풀어가는 역할을 아마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 걱정하는 어떤 뭐 그런 리스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 트럼프가 대선에 실패하면 이런 거. 트럼프는 대선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가령 조 바이든이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길게 놓고 볼 게 만들어졌다. 다음 대선까지의 국내적인 이런 어떤 국회의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뭐 대통령의 의지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졌고, 그죠? 그래서 저는 올해도 올해지만 더 길게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선이 굵은 투자나 뭐 주식이든 뭐 다른 거든 마찬가지고 뭐 사람 농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굵은 투자를 장기간 이렇게 해주면서 그죠? 올해 봐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뭐 100% 맞는 네. 뭐 다 맞는다는 사람은 없죠. 네, 근데 그죠? 일단 이제 선의 굵은 투자 얘기하시는데 자. 난 여기에서 네. 예언 하나만 더 해보세요. 예. 트럼프 재선 트럼프 재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언하신다면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아니요, 지금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언을 조금 더 봐야 왜냐면 돼요. 예언도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아직은 그런 네, 예. 지금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안 되고가 의미가 경협주에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가져갔다라는 게 그게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올해는 북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북미 관계는 눈치 보는 눈치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트럼프가 간을 보겠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 이게 되지 않을까? 그냥 상황 관리를 나쁘지 않게 잘 끌고 가서 대선의 변수를 안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뭔 큰 성과를 만드는 게 두 번째인데 아하. 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관계가 그 관리를 이렇게 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언은 재선에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예언을 마치라는 거는 조금 지나서 할게요. 언제 하냐면 아마 4월 말 이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언을? 개인적으로 나는 셔다운이 해제되는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를 더 예언할 수, 뭐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뭐 또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나는 근데 솔직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 자꾸 이 밑에 보고 그러니까 우리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이 채팅창을 보는 순간 여기에 맞들어 갖고 물론 뭐 저도 비슷하겠지만 여기에 맞들어서 방송이 잘 안 되는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글 올리는 거 다 보고 다 답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은 안 되고 머릿속에 드러났다가 이 얘기 해줘야지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참 뭐 안 한 티 많이 못 사서 아쉽습니다 하시는 그러게요. 분에 또 눈 속에 들어오셨을 거고 또. 자, 아니 근데 예. 그건 그렇고 아까 유가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유가. 유가 전에 나는 그거 얘기 한 번만 여쭤보고 싶어요. 유가는 아니 그거 한번 여쭤보고 뭐야? 싶어요. 선이 굵고 가는 거 오케이 무슨 다 이해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잠깐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 4월 말이 되기 그러니까 4월이 끝나기 전에 미국 셧다운 쪽이 좀 풀릴 것 같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급반전이 확 나올 수 있을까요? 급등이 다시 한번 확 나올 수 있을까요? 되기 전에 나오지 않을까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변동이 생길 수.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네. 미국도 제가 3월 초에 막 증시가 미국 시장이 폭락할 때 19,000포인트를 트럼프 라인이라는 거를 처음 얘기해 드렸어요. 19,000포인트에 지수가 19,000포인트가 떨어지거나 19,000포인트를 깨면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막 담으시라고. 거기는 필사적으로 막는 동네라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대책들은 다 쏟아내서 거기서 다 할 거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맞았죠. 19,000원을 19,000원이랬다. 19,000포인트를 다우지수 기준으로 19,000포인트를 깬 거는 딱 하루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폭등했어요. 한 10% 올랐을걸요. 근데 그때 한국 주식을 못하면 미국 주식, 아마존을 사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든 애플을 사든 테슬라를 사든 대표 종목을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한국 주식도 다 담아야 되는 시점. 그때가 최저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셧다운 해제가 이번 달 이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아마 그 분위기가 저는 이미 절정을 보였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중요한 건 미국이란 나라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변동이 이전과 같이 그죠? 이전과 같이 뭐 장중에 5% 폭락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보기 드문 거고. 그런 변동성은 잘 안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런 변동성 나오면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고. 근데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럴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 증시가 지난 무슨 요일이더라? 한번 급하게 밀린 날이 있어요. 네네네네. 한 3% 정도 네, 밀린 날이 그랬더니 있었죠. 기술적 반등이 끝났느니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 밑바닥에서 못한 사람들은 그날 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식 살려고 여기 들어온 거가 아니고 주식 살려고 해서 내 방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얼마에 싸게 사겠다고? 뭐 1,700? 안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릴 때 사들이시라고. 어차피 그거 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 사갖고 멀리 못 가면 그것도 도루묵이에요. 멀리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게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또 글 올리신 분 중에 아니 근데 아까 우리 그 유가 얘기. 국제 유가는 해줘야지. 예. 근데 국제 유가는 사실 지금에 와서는 뭐 러시아가 어떻고 뭐 사우디가 어떻고 뭐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냥 감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지금으로. 네, 감으로. 20달러 깨졌어요. 예. 예. 난 20달러 깨졌죠. 20달러 아래에서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려면 시장에 먹히는 수준의 감산 합의를 이뤄내든지, 그죠? 아니면 원유 수요가 늘어나든지. 그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공장이 돌아가고 생산이 돌아가고 그죠?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게 유가가 오르는 일인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 내가 보기에는 당장 미국 셧다운 해제된다? 그러면 유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올해 상반기는 제가 전망을 얼마 했냐면 20달러 바닥 그리고 한 30달러 초중반 정도로 오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일시적으로 20을 깰 수도 있어요. 20을 깼으니까 넌 틀렸어. 는 아닌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45,000원이 저점입니다. 근데 43,000원 갔어. 그러면 넌 틀렸어. 이런 논리로 하면 그거는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 유가는 20달러 아래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을 거고 제가 한번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2주 안에는 반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다 왜냐하면 셧다운과 관련된 있는 거네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정황상으로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유가가 가장 근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쌌던 시점은 딱 3번 있었는데 한 번은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반 요때는 그 30달러 초반인가 35달러 사이 뭐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얼마를 머물렀냐면 한 2달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언제냐면 2016년도인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안 보여서 2016년. 근데 그때는 왜냐? 나는 그 밑바닥을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때가 26달러가 저점이었어요. 네네. 30달러 깨지면서 25에서 32번 저점이다. 근데 거기는 한 6주에서 7주 정도를 이제 머물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이건 한 2주 정도 더 채우면 한 7주 정도 이제 사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략 한 2달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안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 안에는 한 20대 후반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주 평단가는 지금 좀 낮춰도 될까요?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 계시네요. 진작에 낮췄어야죠. 근데 지금도 늦진 않았다. 왜 화장품은 크게 오른 게 없어요. 물론 좀 가벼운 화장품들도 있어요. 뭐 한국 화장품이나 뭐 이런. 근데 걔들보다는 지금 저기는 좀 묵직한 애들, 대형주 라인들. 대형주 라인이 돈을 안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10만 원짜리 주식 하나를 들고 있을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또 저기 1,000원짜리 백주 들고 있을래? 뭐 1,000원짜리를 선택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기회가 있다. 그리고 중국주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좀 이따 재밌는 내용이네. 이거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뭐 어떤 거요? 대기업 하나 파산하면 줄도산하면서 기계 매도 쏟아지고 프로그램 매도 뭐 얘기하는 거 리만 때처럼 다시 그러니까 전저점 뚫고 내려가는 가능 깨있냐 안 깨느냐 그거 질문이네요. 없죠. 네, 없죠. 네. 자. 재밌는 질문이라 해놓고 없죠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요거는 뭐 길게 얘기할 게 아니 지금 뭐가 지금 혼자 지금 너무 심각해갖고 심각하지 마요. 피곤해서 그래 지금. 아니 안 피곤해도 우리 헌상 프린스는 항상 심각해. 약간 뭐가 혼자 지금 재밌대. 그래갖고 막 얘기하다가 전전에서는 없나요? 없죠. 화장품 정도. 네, 화장품. 화장품 얘기 이제 좀 하면 사실 중국주를 그냥 전체적으로 통째로 보면 돼요. 자, 중국 관련주로 아예 면세점 있겠죠. 화장품 있겠죠. 뭐 카지노도 있고. 카지노 모르는 사람 있나? 근데 카지노 둘째치고 카지노 둘째치고. 왜 자꾸 그걸 또 근데 카지노하면 화장품 있고 면세점 있고. 그다음 또 뭐 있냐? 엔터도 있죠. 그렇죠. 최근에 제가 엔터를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어요. 묻어두라고. 지난주에 와서도 얘기해드렸어. YG 엔터나 뭐 아니면 다른 엔터주 그냥 사서 가만히 냅두라고요. 알아서 올려줘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 사람들은. 그죠? 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 관련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엔터 쪽이나 뭐 하나씩 한번 그냥 포인트만 한 번씩 이렇게 좀 잡아보면 엔터주는 작년에 워낙 최악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렇게 좀 뭔가 살아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훅 죽었어요. 완전 죽었어요. 그랬는데 얘들은 또 중국주로도 볼 수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YG 같은 경우에는 이 YG 컨텐츠를 유튜브에 통해서 중국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중국 정부가 승인하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한한령 해제의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을 뿐인 거지. 그렇죠. 왜? 공식적인 거는 선물을 들고 와서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면세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면세점주를 투자를 못해. 왜? 집값이 안 오르고 땅값이 안 오를까 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안 오를까 봐. 왜? 실적이 안 나오고 1분기 최악이라 이거예요. 1분기 최악이지 뭐 그러면 뭐 그죠? 근데 어떤 주식이든 최악 저 밑바닥은 항상 다 최악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난 하반기까지 볼 수도 있다. 중국인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도 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 보상을 한 달 뒤에 받을 수도 있고 3개월 뒤에 받을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1년 뒤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보상의 폭은 굉장히 클 것이다. 굳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들은 그냥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만 주가가 오늘 떨어졌어. 뭐 내일은 올랐어. 뭐 이런 변동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1분기 실적 나오면 그때 좀 더 사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어디까지겠지? 엔터 얘기하고 면세점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네. 화장품 얘기. 화장품 얘기 똑같은 하다가 거예요. 넘어갔어요. 화장품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도 네, 저는 지금 옳은 거 없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써 다음 질문 또 봤어. 다음 것도 보고. 근데 약간 부담스러운 거 하나. 난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 뭐요? 악재는 많습니다. 나는 이거 물어볼래요. 쌍바닥까지는 나는 이거 아니더라도 물어볼래요. 지수는 항공주 좀 어떻게 봐요? 항공주 좀 이따 아니 얘기해. 항공주가 솔직히 마음 아파. 이게 내 친구가 요즘에 집에서 쉬고 그러니까 있어서. 나는 지금 정말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근데 중국 관련이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주는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지금. 답이 없는데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진에어 제주항공으로 진에어는 100% 수익을 이미 줬고 팔지도 않고 있어요. 제주항공은 한 40%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팔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네. 다 얘기해놓고 뭘 좀 이따 얘기해요. 지금 항공주는 좀 더 얘기해야 돼. 네. 그 악재는 많습니다. 쌍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수는 조금 더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수가 한 2%, 3% 무너졌어. 그게 무서워서 주식을 팔아야 되나?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3주일 전에 코스피가 올라오다가 21선에 이렇게 딱 부딪힐 때 되니까 그죠? 악재는 해소돼.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소위 재료라는 것은 신선한 재료가 있고 식상한 재료가 있는 거예요. 호재도 마찬가지고 호재도 신선할 때는 엄청나게 뻥뻥 터지는 건데 지금은 무슨 증시 부양책 이런 게 먹히나? 안 먹혀요. 신선하지가 않으니까.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추가 부양책 얼마짜리를 더 한다. 그게 안 먹혀요. 왜? 식상해 이제. 그죠? 악재도 똑같은 거예요. 신선한 악재, 새로운 악재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는데 그 악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확진자가 지금 2만 명 초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방송하는 스타일이 신선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요? 신선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네.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유튜브 방송에서 몸에 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를 지적을 잘 해주셔서 그런 지적질은 내가 아주 뭐 그러니까 담아둘게요. 이게 정답을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너무 이게 얽매이다 보니까 넥타이 약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버리는 거야. 아, 그래? 지금 이게 진행하는 게 너무 이게 딱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채팅창을 보면서 다음에 뭔 얘기하지? 요 얘기 좀 해볼까? 물론 다 풀어주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네네. 더 피곤해요 진짜. 그러면 뭐 우리 대본도 없는데 뭐 그럼 뭐 하지? 아니 뭐 하는 건 아닌데 네네. 너무 이게 너무 얽매여서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근데 중요한 건 거지. 뭐냐면 네. 이런 거는 짚어드려야 돼요. 어떤 거? 좀 전에 악재 얘기도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말을 지금 잠깐 끄는 것 같은데 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신선한 악재가 있고 식상한 악재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선한 악재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악재는 많다라고 하는데 그 신선한 악재는 뭐가 있을까? 물론 나올 수도 있어. 신선한 악재 뭐가 있을까? 솔직히 신선한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신종 바이러스가 변이가 심각하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대유행이 된다. 네. 다시 한번 뭐 좀 줄어드는 것까지 다시 한번 늘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저도 특별한 그거는 악재 있을라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늘어질 뿐이지 시간이 뒤로 조금 옮겨가는 것 뿐이지 어차피 이거 대유행을 거치고 정말 피해도 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백신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또 자연스럽게 이제 거의 뭐 계절병처럼 흘러가는 정말 시간이 약인 거죠. 이렇게 네.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새로운 악재가 나올 것들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융회사들이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겠죠, 당연히. 그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걔네들 뭐 예를 들어서 뭐 BOA나 아니면 CT나 이런 애들이 주가가 뭐 10% 20%씩 떨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미 떨어졌다가 지금 좀 올라서 이렇게 진폭이 있는 거예요. 그건 신선하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로 다시 파생이 돼서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불과 한 달 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됐나? 안 됐죠. 그렇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대급 대책들을 다 쏟아내고 쏟아냈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악재를 이제 크게 해서 시장이 뭐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미 그런 흐름을 다 보였어. 다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좀 무거운 구간은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무거운 종목보다는 조금 가벼운 애들도 움직이고 하지만 결국엔 순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신선한 악재는 없다. 다만 진통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진통이 무서워서 큰 농사를 못 짓고 중간에 접을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나는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데 말을 끊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네. 정말 죄송하지만 네. 초반에 들어와서 우리 인사할 때부터 굵고 길게 가자. 항상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말을 좀 바꿔서 하는 것뿐인 거지. 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충분히 알아듣겠고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것 네. 중에 뭐 하나 또 포인트가 있냐면 나는 헌상 프린스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네네. 가장 신선한 지금 호재가 뭐냐. 네. 많이 떨어진 것만큼 호재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어. 아마 그거는 나뿐이 아니라 다 얘기했을 텐데 나는 그런 얘기했을 거야. 신선한 호재가 식상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선한 호재마저도 아니, 신선한 악재가 식상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신선한 악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가령 미국이 갑자기 확진자가 2만 명 뭐 중반으로 늘어나. 그거 신선하지 않아요? 한 4, 5만 가지 않는 이상 신선하지 않아. 응? 그런 것처럼 악재가 신선하지 않으면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야. 다만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이는 입장은 아닌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도 팔고 있고 그 반대에서 우리 동학개미님들은 주식을 담고 있고 근데 그 이전에 담으셨던 분들은 잘했다고 칭찬도 드렸는데 지금은 본인은 어때요? 내가 보기엔 주식 살 때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어. 소위적으로 이제 이제는 바꿔 역할을. 예. 일반적으로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 제일 좀 말하기 편한 거는 분할 매수 관점이죠. 분할 매수? 예. 왜 빵 터지고 그래요? 네. 자, 네, 분할 맞아, 매수 분할 관점. 매수. 네, 분할 매수. 그럼 관점. 분할 매수는 네. 오를 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오를 때도 분할 매수고 떨어질 때도 분할 매수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맞죠? 자, 그런데 장중의 변동은 요즘에 계속 있잖아요. 장중의 변동은 있죠. 막 오늘도 아침에 솔직히 출발했다가 좀 밀렸다가 그죠? 그죠? 막판 쪽에 좀 당겨 올리는 거니까. 오늘 가장 좋았던 경협주들도 초반에 올랐다가 또 후 밀려서 거의 뭐 보합 가까이 좀 밀렸다가 쭉 끌어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그림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 시세를 따라잡기 샀다 팔았다 힘들어요. 하루에도 예. 수도 없이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사이즈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마찬가지. 음. 그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까 전에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음. 어떤 게 있냐면 지금부터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올해까지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섹터 같은 건 좀 어떤 쪽으로 보세요라는 질문이 아까 좀 있었거든요. 아니 이미 다 올라왔는데 뭐 이미 바닥치고 다 올라왔는데 무슨 뭐 이제 아, 반등이 빨리 이제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작 유튜브 보고 했어야 되는데 네, 진작에 네이버에 유튜브에 근데 이 여기 자 영상이 보세요. 오시면 되나요? 네. 아직 대박의 기회는 남아 있다. 없다는 거죠. 저점 대비해서 솔직히 100%씩 올라온 주식들도 많아요. 지금 많아요. 대형주들도 막말로 코덱스 레버리지도 저점 대비해서 45% 정도 올라왔는데 저점 대비해서 몇십 %씩 올라온 건 수두룩해요. 50% 올라온 주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아직도 그리고 뭐 100% 이상 올라온 주식도 많아. 아까 항공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에어 같은 지난- 경우에도 바닥 대비해서 100% 올라갔습니다. 아마 6천 원대인가 뭐 아니지 5천 원 몇백 원대인가 5,01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지난달에 3월달에 어. 야 항공주들 중에서는 LCC 버틸 저가? 회사하고 어. 앞으로 그래서 진에어하고 제주항공이 앞으로 좀 오를 것이다라고 가격 불문하고 사두실 분들은 사두시라고 그랬는데 예. 진에어는 한 100% 더블 정도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제주항공도 한 40, 50%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죠. 예. 전기차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주들도 많이 오른 건 100% 올랐고 우리가 지난달에 3월달에 시장 폭락하고 할 때 지금 최악이지만 여러분들 주도주 얘기했던 것도 뭐냐 2차 전지도 주도주 대열에 있던 거잖아요. 삼성 SDI 같은 거 그거 저 밑바닥에 사두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삼성 SDI를 사든 2차 전지 코스닥 업체들을 사든 그냥 사두면 된다고. 지금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한 달 정도 한 달 지금 안 됐죠. 그렇죠. 그냥 한 3주 정도 들고 있었으면 최소한 50에서 많이 먹는 건 100%씩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직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 있는 종목은 수면 아래 물 속에 저기 박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지난주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엔터주들 같은 것도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려고 왜냐면 상승폭이 좀 더뎠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손이 안 나갈 수도 있어. 왜냐 물 속에 갇혀 있고 쟤는 언제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솔직히 바닥에서 살 수는 없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2차 전지주에도 배팅은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사실 오늘 아침부터 못한 사람들은 SDI도 시가부터 사라고 그러고 그래? 그리고 왜 기다리는 조정 그렇게 안 오니까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 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사라고. 그리고 거기서 못하면 앞으로 더 올라가면 하는 거예요. 근데 진득이 가야지 이제 되는 건데 또 양봉 하나 나왔다 음봉 하나 나오면 이제 또 팔아. 왜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멀리 먼 미래에 가서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했는데 나는 뭐만 봐봤던 거예요. 수익도 냈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에 선이 굵은 투자는 이번에도 못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근데 지금도 얘기하시기로는 어차피 그런 종목들이 있긴 있대 손이 잘 안 나갈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어요. 워렌 버핏은 항공주 손절하고 다른 거 사서 만회하는 중일 듯. 네. 그런데 누군가는 항공주를 바닥에 사서 수익도 냈겠지. 그렇죠. 그죠? 근데 다만 거기서 더 갈지 안 갈지를 이제 판단을 하겠죠. 항공산업은 사실은 돈을 크게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주를 가지고 뭐 300%, 400%, 500%못 내. 근데 이번에 갑자기 너무 죽어가지고 어차피 살아남을 회사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올라서면 한 100%, 150% 오르는 거죠. 그죠? 그 이미 이제 오른 애들도 있고 그 정도 사이즈지. 뭐 솔직히 뭐 몇 배를 번다. 왜? 그 산업은 좀 돈을 못 벌어. 솔직히 이 항공 그냥 현상 유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 홍보하시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다가 난 현상이에요. 난 현상. 올드 테이블. 근데 현상 유지를 하다가 대목을 맞았을 때 항공사들이 돈을 이제 빵빵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근데 원치 않게 이번에 치킨 게임처럼 약간 돼서 도산할. 그럼 너무 예. 완전히 저 밑바닥에 가서 진짜 저점 대비해서 뭐 그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뭐 항공주를 사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네, 물론 지금 더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중국주를 사야 됩니까? 항공주를 중국주 사야죠. 2차 전지 사야 됩니까? 항공주 사야죠. 지금이라도 2차 전지 사야죠. 네, 그렇게 보셔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가장 안 좋을 때 또 미래를 바라보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오늘 경협주들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중간에 저 밑에서 판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더 담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진득이 지난 뭐 2, 3주 동안 계속 사모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분들 오늘 뭐 다 터졌을 거고 근데 요 며칠 전에도 터졌었는데 그때도 파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으니까 목표가를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DI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도 셀트리온 뭐 라인도 마찬가지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는 셀트리온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안 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라고 그랬어. 셀트리온 제약하고. 제약하고. 네. 그거 언제 했냐면 네. 지난 1월 말에서 2월 달 초에 얘기했어요. 오. 그때서부터 한참 올라가다가 그렇죠. 푹 꺼졌어. 그런데 쫙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아우. 매수해드린 가격 대비 100% 넘게 이미 올랐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직 한 주도 안 팔았다고요. 왜? 2년 만에 기회가 온 거예요. 2018년도부터 해서 쭉 떨어져서 작년 연말 또 올해 연초. 그런데 저는 1월 말에 하고 2월 초에 이제 또 사시라고 그러고 또 거기서 좀 3월 달에도 사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 쭉 들고 가네. 네, 올해가 최대 실적. 내용도 많고 뭐 제로될 것들도 많은데 그거 다 반영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또 우리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매도 없이 그냥 계속 간다. 계속해서. 예,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50%, 100% 수익도 내겠지만 그러다가 뭐 200% 수익 낼 수도 있는 건데 얼마가 날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자꾸 목표가를 설정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는 길게 가는 케이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그냥 말자라는. 네.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네, 가만히. 그 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누가 그래요. 전문가가 뭐가 필요하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필요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가만히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전문가의 영역이다. 네, 이 사람을 최대한 가만히 있게 만들어서 저 목표지, 저 고지까지 모시고 가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인 거죠. 그죠? 어떻게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뭐 좀 앉아 있다가 뭐 시간 끝났나요? 아니 지금 이제 다음 시간 넘어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퇴근을 또 해야 되고. 뭘 퇴근을 같이 하지 계속. 아니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니, 잠깐 저도 하고 싶긴 한데. 잠깐 쉬었다가 또 잠깐 하도록 쉬었다가. 하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물러가고 오늘 왜냐면 제가 자꾸 쓸데없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 했던 게 뒤에 또 한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앞에 좀 우리 심재욱 MC의 추천 종목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박살나요.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 어떤 종목을? 박살나요. 아니 저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딱 보내는 게 한 종목 딱 보내는 있어? 게 있는데 벌써 떴네 그게. 나는 솔직히 우리 현상 프리스 만나면은 오늘 솔직히 그 상한가 가버렸어요. 아난티. 삐 약간 이렇게 쭉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는 물러가고 우리 또 헌상 프린스는 계속해서 새벽 1시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야심한 12시에 여러분과 유튜브에서 또 만나 뵙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하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다. 근데 이거는 네. 내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일단 있었으니까. 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지난주와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 또 명쾌하시고 또 핸섬하신 최기훈 MC님하고 같이 네. 남은 1시간 동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뭐 짝짝짝 이런 거 네. 댓글에 없는데 뭐 멈춰 있나요? 나 지금 이거? 오늘 물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신 분들이 아니 지금 조용하셔. 아마 주무시는 것 같아. 제가 3부에 들어가서 네네. 홍보를 이쯤 되면 난입이죠. 예. 그리고 커피 안 사주셨네요. 지난 시간에 개인 네, 맞아요. 유튜브와 우리 와운의 유튜브에 오신 분이 네네. 어떤 분이 더 많을까? 짝짝짝 이제 나오네요. 했는데 저 앞 시간 때 좋은 얘기 해주셨겠죠. 예. 네, 앞 시간 때 어떤 얘기 해주셨는지 궁금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앞 시간에 대한 어떤 1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약 한 3분 안에 정리가 될까요? 3분 안에? 우리는 네. 1분 안에도 정리는 할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짧으니까 그래요. 3분 안에 잠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보니까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좀 다르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 들어오신 분, 그다음에 밤 12시. 저도 밤 12시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처음이라서 그렇죠. 좀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었냐면 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우리 MC님한테 했던 얘기가 그때 그랬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그렇죠. 보라고 저한테 뭐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숲도 나중에 그 숲에다가 뭐 어떻게 개발을 할지 거기다 무슨 맞아요. 리조트를 이것까지 좀 길게 보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네네. 지금 우리 소위 2008년 이후에 가장 좋은 투자의 기회가 왔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네. 그렇게 생각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분들 많은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큰 기회장에 와서 단타하고 있고 단기 매매하고 있고 난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서 봤을 때 내가 선이 굵은 투자를 길게 해왔구나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일주일 전에 주식을 사셨든 2주일 전에 사셨든 한 달 전에 주식을 샀든 가장 최저점에 샀든 아니면 3월 말에 했든 4월 초에 했든 지금은 목표 구간을 두지 말라고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목표가 물어보셔가지고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그 목표가 목표 지수대 삼지 말라고. 네. 지금은 목표가 목표 지수대를 삼을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 언제 하니? 그러면 미국이 셧다운이 해제된 다음에 그때 논해보자. 그때까지는 선이 굵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라는 얘기를 좀 전까지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총선 얘기 좀 잠깐 했었고 경협주들. 네. 경협주도 오늘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3월 중순부터 3월 말 사실 유튜브에도 경력주에 대해서는 엄청 네, 뭐 유튜브에도 거의 네. 내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계속 별표를 이제 드리는 게 있어요. 아침에 별표는 뭐냐면 모으라는 거예요. 경협주 중에서도 아난티, 푸른기술, 부산산업 또 네네. 그 외 등등등은 그냥 계속 최근까지도 뭐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계속 별표였어요. 그 뭐냐면 계속 사모고 조용히 사모으라고. 근데 내가 유튜브에도 남겨드렸어요. 3월 네네. 23일 또 28일 날 총선 전까지 계속 오를 것이고 과반 정도 전망하는데 과방을 만약에 뛰어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폭발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시작 안 한 거니까 큰 그림 그리고 가시라고 얘기도 좀 해드렸고 네. 뭐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죠. 아니요.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네요. 이거 잡고 밑에를 쭉 돌리시면 이제 1시간 전에 이현상 파트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시간 전에 이현상 대표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궁금하신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네. 솔깃한데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네네. 하시면 이제 좀 뒤로 가셔서 그 내용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함께 쭉 오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새롭게 가보도록 지금은 몇 하겠습니다. 분이나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약 436명밖에 안 오셨네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왜냐면 음.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현상 파트너와 저희 유튜브를 네네. 한 다음에 이현상 파트너께 다음 주에 우리가 목요일 날 만날 때는 선물을 좀 내가 준비하겠다 네네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442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선물 공개 못하죠. 약 한 오늘 500분 정도 되면 저희가 선물 얘기 좀 해보죠.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분 되면 선물 얘기 저희가 네네. 얘기하겠고요. 그래요. 선물 진짜 드릴 거예요. 이거 볼 때 제가 굉장히 아까 그 선물이 뭔가 내가 화장실에서 잠깐 화장실에서 보여드렸죠. 제가 살짝 엿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 괜찮아요, 여러분. 요거 괜찮습니다. 그냥 저 아시잖아요. 방송에서도 뭐 실없는 소리 안 하고 뭐 선물 뭐 100분 드리겠습니다. 하면 500분 주세요. 이런 스타일인데 요 선물 괜찮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고요. 그래요. 잠 안 자고 왔어요. 잘생긴 이현상 대표님 팬이 오늘 잠 안 주무신 거요? 이거 해결됩니다. 나 1시간 안 잤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선물 한 4시간 정도까지 안 주무셔도 난 괜찮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선물은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면서 이 시간 오늘 이렇게 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현상 파트너가 이제 쫙 끌고 가주셨어요. 이야기를. 근데 저 너무 빠져서 들었거든요. 예. 오늘 또 그 이현상 파트너의 이야기 저희가 쭉 빠져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보면 새로 오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러면서 왜 방송을 보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댓글 때 분위기도 있고 유튜브 채팅창에 글에 대한 분위기도 있고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올 때는 삼성전자 믿고 왔거든요. 네.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 그래 1등 어디야?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 믿고 왔는데 이게 안 움직여. 그리고 네. 자꾸 다른 게 보여요. 그래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왜냐면 방송을 쭉 보고 이런 거 네네. 보다 보면 딴 사람은 벌었는데 네. 나는 멈춰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 오늘은 이게 아마 대박전국 1부터 3부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해서 쭉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오늘 이 지금 12시부터 1시 이 시간 굉장히 뭐 좀 약간 힐링도 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어차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 해주셨을 테고 네.
뭐 유망 종목 다 말씀해 주셨을 테고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약간 커서를 뒤로 돌리시면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네. 것도 있고 또 오늘도 우리 미녀 PD 등장했었죠? 네네. 미녀 PD 등장했어요 오늘? 아니 500명 오늘 돌파했다는데요? 안 했습니다. 아직 저는 안 했어요? 400 아 돌파 시, 돌파 시. 돌파 시. 네. 자 돌파 시 하겠습니다. 요즘 저기 좀 졸리셔도 좀 참고 계시고요. 네. 그래요. 여기로 써 있잖아요. 나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주식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표님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그릇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좀 가령 해주세요. 나는 투자의 경험이 없다. 근데 주식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한다. 그런 분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 작은 주식, 뭐 테마주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솔직히 그런 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해 갖고 내가 몇 배 수익을 내야겠다.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 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만약에 1억 투자해서 그냥 한 몇천 정도 벌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선이 굵은 또 굵은 종목군들을 이렇게 투자해줘야 되는 건데 못하죠. 자꾸 주변에서 안 놔둬. 왜냐면 주식에 관심이 생겼으니까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하면 맞아. 막 뭐가 뻥뻥 터지고 막 그러면 야 그걸 내가 따라 사야 돼? 그래서 주식을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뭐 얼마가 올랐는 이런 거 뭐 단기간에 100% 올랐어도 그냥 막 따라잡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 좀 후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초보 투자자분들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있지만 자기 그릇만큼 네. 자기 그릇만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잦은 매매 좀 하지 않는 게 좋겠고 왜? 처음 하시는 분들. 매매와 투자는 애초에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분들은 들어오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매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지금은 들어오지 마. 뭐 솔직히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예. 그래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원 스텝부터 네네. 한번 밟아보면서 맨 마지막에는 자칭 고수분들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500명 금방 돌파하겠네요. 선물 모든 분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500명 다 주나요? 다 드리지요. 1,000명, 2,000명, 3,000명도 드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네.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잔다고 하는데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신혼 주린입니다. 방송 보고 배우는 중이네요. 네네. 선물 주세요. 그래요. 선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뭐 물론 어떤 물건이 아니죠. 물건은 아닌데 그 이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자 처음 우리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우리 방송하는 거 보고 이현상 대표님 어떠니? 네. 이러는 거예요. 좋지. 네. 좋지. 그래? 너 한번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오케이 좋다. 근데 너의 성향을 좀 알고 너의 스타일, 나의 스타일,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성격에 따라 그렇죠, 매매하는 그렇죠, 방법이 그렇죠. 다 예. 다르고 나의 성향을 알고 또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이즈? 네. 그렇죠. 내가 운영하는 자금 이게 또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고 또 여러 종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의 성격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아무래도 좀 프로시니까 프로페셔널 하시니까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네, 주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막 새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은 굉장히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초보인 분들이나 이제 네.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보면 돼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분들은 걱정도 많아요.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걱정이고 조금만 올라도 걱정이고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래서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뭐 백신 관련한 종목이 뭐 좋으니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좋으니 아니면 뭐가 좋으니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의 성향에 맞는 자기 그릇에 맞는 걸 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리스크한 거 좀 싫어. 근데 주식은 좀 해야겠고. 그럼 묵직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묵직한 거. 뭐 삼성전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솔직히 무슨 뭐 50%, 100%, 200% 수익을 줄 수도 있어요. 미래 언젠가에. 네. 뭐 한 뭐 1, 2년, 2, 3년, 뭐 3, 4년 이렇게 끌고 갔을 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 먹을 수 있는 수익폭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서 조금 안전한 회사인데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아직 주가가 뜨기 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솔직히 지금 이 시간은 날라다니는 뭐 종목을 뭐 이렇게 뭐 점검도 해드리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언급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네네. 아니라 사실은 힘내라 동학개미가 동학운동하시면서 지금 날라다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러 이 시장에 들어오라고 아니죠.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이 개미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할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진작에 참여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에 와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직 좀 수면 아래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찾을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어느 분이 여기 보니까 뭐 현대차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현대차도 사실은 2, 3주 전부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올해 장기 투자할. 뭐 지난번에 우리 제네시스 얘기도 한번 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 미래가 이렇게 좋다고. 보인다고. 그런 것처럼 선이 굵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그 얘기 했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칭찬을 해드렸어요. 유천 시간에. 왜냐하면 이번 위기 때 폭락장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주식도 많이 사셨고 그렇죠. 지금도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최저점에 살기는 어려운 얘기고 근데 기존에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잘하셨다. 외국인들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까지 잘하신 거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씨는 잘 뿌렸는데 그것이 이제 잘 수확을- 자라서 열매도 맺고 하는 그 과정을 다 볼 건지 싹만 트고 끝나는 것만 보고 딱 끝날 건지 그렇죠. 맞아요. 맨날 씨 뿌리고 싹 트는 것만 보고 끝날 건지 아, 그래요. 그거는 좀 판단을 하셔야겠죠. 예. 생각해봐야겠죠. 그래요. 어쨌든 오늘 뭐 있는 시간 동안에 저희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네네네. 차근차근 이런 얘기 쭉 해드릴 텐데요. 일단 500분이 돌파가 되셨습니다. 네. 난리가 났습니다. 선물 달라고. 자, 이 선물 어떤 건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이현상 대표님한테 듣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네. 처음에 주식을 어떤 선물을 제가 요구했냐면요. 처음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일단 뭐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 무엇인지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종목을 갖고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힘든데 또 시간은 없어요. 밤마다 경제 TV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부의 드라마 뭐죠? JTBC 부부의 요즘 세계. 그게 뜬다고 예. 난리더구만요 요즘에. 와우. 엄청 무서워요. 네, 거기 나오는 딱 보면 되게 막 흠칫흠칫할 정도로 어쨌든 드라마도 보셔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부탁을 드렸냐면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왜요? 말씀을 크게 해주세요. 네, 그래요. 짧은 시간에 부부의 세계래요. 짧은 시간에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해갖고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오늘부터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네. 자, 손안의 주식세상. 그렇죠. 손안의 주식세상.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 그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네. 제가 수급박스라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증권 앱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국내에서 지금 한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뭐 카카오증권 빼면은 사실 실질적인 1위 앱인데요. 사실 특허 기능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다 특허를 만들어 놨고 근데 이 수급박스를 활용을 해서 장중에 시간이 한 12시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다가도 아니면 뭐 다른 일 보시다가도 12시가 딱 되시면 이현상의 황금바닥 제 유튜브 채널이죠. 맞아요. 이현상의 황금바닥에 딱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라고 그래갖고 네. 어플로 이건 제가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네. 내가 장중에 한 11시 반 정도나 12시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수급박스 딱 띄워가지고 실제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들 종목군들 중에 어디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오늘은 이런 게 변곡점이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한 것들은 뭐 삼성 SDI 같은 거 네. 예, 그런 거나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수급박스로 추적하고 분석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만한 종목군들을 제가
장중에 점심시간. 그래요. 근데 1시간, 2시간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짧아야죠. 10분. 10분. 네. 그래서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제가 오늘 올려드리면 오늘 검색하셔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도움이 되겠다 하면 선물인 거고 야 이거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도움이 안 되겠다 하시면 다시 오세요. 다시 다른 거 다른 선물로 해볼 다른 테니까. 선물로 노려볼 아, 테니까요. 그 좋은 생각이네. 네. 안 되면 다른 걸로 해봐야겠네요. 자, 예.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유튜브에 가시면 이현상의 황금바닥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가시면은 수구박스 유망주를 잡아라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게 지금 내가 매매를 하면서 이거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면서 네. 아주 짧은 시간 점심시간 때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올려주실 겁니다. 이제부터. 네. 지금 오늘 게 만들어졌으니까요. 한번 보셔요. 보시고 여러분 또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근데 굉장히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봤거든요. 되게 도움되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네. 이걸로 그냥 제가 이걸 보면서 체크를 딱딱딱딱 해드리고 포인트를 맞아요. 딱딱딱딱 말씀을 드리면서 딱 하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실제로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이 실제로 왜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아 이쪽에서 아니 컴퓨터로 그럴까? 컴퓨터로 유튜브 들어가면 되겠다. 맞아요.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컴퓨터가 꺼져 있어서 컴퓨터 꺼져요. 이거 멋이에요 이게. 저희 원래 그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맞아요? 앞이 허전해서. 자,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네, 꺼져 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거 여러분 근데 이거 선물이라고 하시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무료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편하게 하시라고 매일매일 점심 시간마다 그 뭐 식사하시다가 한 10분 정도 식사하시면서 보셔도 아주 유용한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또 다른 선물 또 요구해 볼 테니까요. 저희가 또 제 역할이 그겁니다. 요구하고 부탁하고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지금 이현상 대표님이 한번 보여주신다니까요. 어떤 건지 한번 지금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500분이 넘으면 공개를 한다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500분은 일단 넘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괜찮으시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이현상의 황금바닥을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에 유튜브에 이현상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좀 포시할 수 있게끔. 자, 이현상의 황금바닥을 들어가시면 다른 영상들도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 자, 여기 4월 16일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 이렇게 나와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러니까 어제 바로 만든 거지 12시에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장중에. 네. 그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소리가 좀- 나오나요, 지금? 소리가 매력이에요, 이거는. 네. 볼륨이, 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볼륨이 굉장히 매력인데 저희가 아마 컴퓨터를 다 소리를 꺼놓기 때문에 맞죠? 소리 나오나요? 안 나오지요. 안 나와요? 네, 아. 컴퓨터로 소리를 켜야 지금 돼요. 화면에 보시는 요거를 네. 그냥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되는 녹색 표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있죠. 네, 말씀하시면서 막 그죠? 해주시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야 오늘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어느 쪽으로 자금이 막 들어오고 있고 블럭이 쌓이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드려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쭉쭉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메인 종목이 삼성 SDI였어요. 네, 네. 삼성 SDI. 지금 보시게 되면 양은 블록 4칸 만들어진 게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표시되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장중에 그러니까 직장에 계시다가도 점심시간 때는 잠깐 쉬잖아요. 그래요, 식사하시면서 그냥 휴대폰 들면서 또 다른 분들도 그냥 보는 거예요. 잠깐 한 10분 정도 할애하면은 내가 나름대로 선물 괜찮은 선물이라고 네, 만들어 갖고 여러분 이거 어플을 다운받으시는 게 아니라 맞죠? 유튜브 영상. 유튜브 어플은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어플은 직접 사용하실 분들은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수급박스라고 검색해서 그렇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장중에 이렇게 활용하는 법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활용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오늘 이런 종목들 종목? 네, 좀 봤으면 한번 뭐 보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이 아닙니다. 네, 어플은 네, 네. 뭐 따로 있고요. 이거는 유튜브 들어가서 네. 이현상의 황금바다 그럼 유튜브가 나옵니다. 거기 안에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 네. 라는 어떤 카테고리 근데 선물은 네. 한 번 주고 끝나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시네요. 이거를 네. 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래요. 아 시장 분석을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구나 또 오늘은 어느 종목으로 자금이 들어가서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이 뜨겠구나 내가 오늘은 어떤 거에 포인트를 잡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래요. 한 10분 정도 할애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플이 아니고요. 유튜브를 일단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네, 보시고 그리고 그날 흐름 쭉 해서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매일매일 해주시면은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 공개해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 안에 10,000분 넘으면 선물 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농담 해봤고요. 네. 다음에 또 제가 선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가 된 게 있으면 또 이현상 파트너가 또 준비하신 또 새로운 어떤 선물이 있으면 또 한번 저희가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선물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12시에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시. 네. 낮 12시. 식사하실 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요.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정도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폰 안 돼요. 아이폰으로도 유튜브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보시라는 겁니다. 그건 유튜브 보시면 되는 네, 거예요. 네, 유튜브 보시는 거니까 어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물 드렸더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처음에 주식하실 때 처음부터 잘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제일 돈을 버는 줄 알고 네. 그냥 돈 많이 투자하면 돈 많이 버는구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을 때 들어왔어요. 좋을 때라면 닷컴 열풍이 한창일 때, 2000년. 네. 예, 닷컴 열풍이 한참일 때 들어와서 그 한 2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또 돈도 벌더라고요. 벌써 20년 됐네요. 그렇죠. 근데 그 2달 그 정점을 딱 만들고 꼭지가 딱 만들어지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했던 회사들 중에 없어진 회사들도 이거 뭐 경험이 그때 그렇죠, 주식하시는 그렇죠. 분들 다 없어진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야, 내 주식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건 남들 다 아니라고 할 때, 남들 겁내할 때, 그리고 정말 안 좋을 때, 그리고 또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뭐 공포가 절정에 왔을 때, 네. 이럴 때는 사실 손이 잘 안 나가지만 오랜 경험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럴 때는 요만큼 투자하던 분들도 그럴 때는 이만큼 늘려야 되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달째 그 이 방송하기 전에 목요일날 이제 본 방송 있잖아요. 네, 제가 네, 한국경제 그렇죠. TV 본방 10시부터 방송한 대박천국 그 대박천국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은 이제 유튜브 방송 하는데 기본적인 종목들을 한 달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나와서. 그리고 새로운 것도 뭐 한두 개씩 이제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왜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해 주고 있냐면 그렇게 가시라는 거를 리드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옆에서 계속 얘기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매주 나와서 똑같은 것들을 계속 기본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거기까지 계속 가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종목군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쭉 밀고 가서 어느 지점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되돌아봤을 때 투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그 사이에 굴곡도 많고 변동도 많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지수가 장중에 밀렸다 뭐 종목이 깨졌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끔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했던 건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죠. 그래요. 어떤 얘기 해볼까요? 그동안에는 바닥을 잡는 것들 근데 지금은 이제 증시도 바닥을 쳤죠. 한참 올라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닥은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시장은 도대체 어디까지 그리고 나는 남들이 그리지 않은 큰 그림은 어느 정도를 그리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해 봐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목표 지수대 잡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지금은 상반기를 그냥 쭉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은 이미 이 코로나라는 거는 식상한 악재가 됐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네, 물론 네. 아직 완전히 다 뭐 해소되거나 종식된 건 아니지만 된 거죠. 그러니까 전곡점을 찍고 내려오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이미 내려오고 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서 앞으로 한 달 뒤,
2개월 뒤, 3개월 뒤, 뭐 종식이 된 이후에 그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이미 시작을 할 것이고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 해제를 손을 만들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 시장 그리고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올해 상단을 이렇게 좀 막아놓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2000이다, 2100이다, 2200. 근데 올해 지수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역대급 부양책들을 쓰고 다시 경기를 화랑으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공조 이런 것들 물론 순식간에 살아나진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추후에 정말 빛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다 갇혀 있죠. 우리는 사실 조금 편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숨어져 있던 수요가 살아나고 뭐 소비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활동, 뭐 고용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네. 대폭락 이후에는 늘 증시가 일시적인 반등도 나오고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큰 시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008년 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때는 지금보다 사실은 이번엔 바이러스발 악재지만 그때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그렇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더 앞이 안 보였던 상황이에요. 물론 그때 경험은 없죠. 모두가. 그죠?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른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지나고 나서 야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봤더니 그때서부터 너무나 큰 상승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다만 가까운 미래 어딘가에서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동학 개미 운동을 하시더라도 선이 굵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은 찬스라고 투자의 기회라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사고 팔고 는 거 언제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매매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찾아서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어느 분 보니까 뭐 내수주 중에서는 아직도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잘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수주 아무도 안 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종목군들은 먼저 좋은 것들은 먼저 움직이겠죠. 뭐 2차 전지도 먼저 움직이고 뭐 5G도 먼저 움직이고 뭐 눈에 띄었던 것도 먼저 움직일 텐데 그 뒤에 나중에 거기를 따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이 굵은 투자에서 내가 이미 여기에서 뭔가 해갖고 이렇게 성과가 없으면 아직 수면 아래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투자고 매매를 한다면 이제 사고 파는 거 되는 건데 네네. 오늘 뭐 저희가 매매하는 거는 그 아까 선물 드린 거 매매하실 분들은 그 장중에 제가 12시에 올려드릴 거 보시면 되고 그래요. 오늘은 좀 점심시간에. 저는 선이 굵은 투자 이런 맞아요. 투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황하잖아요. 그렇죠. 힘내라 동학개미. 아직 대박의 기회는 남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 종목으로 내일 한번 단타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는 좀 안 맞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잠깐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거 힘 빠졌을 때 먹는 뭐 한번 맞는 힘빵 나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고 그래요. 오늘 좀 그래서 지금 해주시는 그런 선 굵은 이야기들 이런 게 좀 진정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에도 이런 글 있네요. 이건 보통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써주시는데 그래요? 유현상 대표님 개미들의 리더입니다. 모두가 단타 권장인데 길게 가는 부분 강조가 동학개미를 일깨웁니다. 이건 뭐 가족이나 이렇게 써주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꺼지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래 달리다 보면 배터리도 없어지고 그래요? 네, 네. 배도 고파지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성 굵은 이야기 그래요. 저는 이현상 파트너랑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뭔가 늘 항상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선 굵은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딱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두서없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내수에도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대표님만의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네. 매매하는 거는 사실 돈 들어오고 나가고 늘 잘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라는 거는 이제 매매와 다른 거죠. 네. 가장 좋은 투자는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파는 거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가장 쌀 때는 뭐가 안 좋으니까 쌌던 거고 가장 좋을 때는 뭐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을 때는 또 가장 쌀 때는 사람들이 눈에 안 띄어요. 관심도 없고
하지만 또 가장 좋을 때는 사람들 눈에 다 띄고 지금이라도 사고 싶고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사실은 그 마음을 다루는 게 중요한 거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올랐어요. 그럼 누구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그죠? 저게 오를까? 저 동네가 오를까? 이게 오를까? 엄청난 이걸 할 용기가 수 필요하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투자도 잘하는 사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종목은 뭐냐면 첫 번째 망하지 않을 회사. 망하지 않을 회사. 그리고 내가 투자 자금을 어느 정도 이제 투입한다라고 쳤을 때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는 회사, 소형주보다는 사이즈가 좀 있는 회사. 그러면서 최악을 보는 종목, 최악의 상황, 실적도 최악일 수도 있죠. 그죠? 실적도 최악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앞전 시간에 셀트리온 얘기를 했는데 저는 셀트리온을 투자하라고는 안 했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왜 그 3사 중에서 1순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2순위가 셀트리온 제약이다. 그쪽에서 그러면 셀트리온을 딱 보게 되면 근래 들어서 네.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해가 언제냐? 작년이에요. 올해는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올해 투자해야 되는 거냐? 작년에 투자해야 되는 거냐? 작년에 투자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그럼 우리는 분기로 쪼개잖아요. 4번 있잖아요. 그렇죠. 분기로 쪼개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분기기 중에서는 언제가 최악이냐? 3분기, 4분기가 최악이에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럼 3분기, 4분기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그 회사가 정말 더 좋아질 때, 가장 좋을 때, 올해는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뭐 중간에 오버행 이슈도 있고 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계속 그 가장 좋은 시점으로 스물스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작년 하반기, 3, 4분기 아니면 올해 1, 2, 3월 달 아니면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이런 상황에서 해서 올해 길게 가는 거야. 올해 길게 갈 수도 있고 이게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 바닥 턴어라운드주라고 얘기하는데 네. 바닥을 만드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실적이 있어요. 네. 최대 실적이죠. 누구나 좋아하죠. 근데 주가는 거기서 멀리 못 가요. 뽕을 뽑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해져. 실적이 악화되고 사이클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가 최악의 실적을 만들고 진짜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적의 바닥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 바닥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야, 이 회사는 지금 너무 싸지고 실적도 너무 안 좋은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좋아질 수도 있어. 이럴 때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실적 개선이 기대감에 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실적 호전이 이루어지고 호조세가 이루어지고 최대 실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거기를 먹는 게 사실 투자의 기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외부 요건으로 해서 정말 그 바닥을 만드는 종목이 지난 한 달 동안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런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산 주식을 요만큼 가서 팔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멀리 가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바닥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한 내수주 중에 바닥주도 많다. 이분 잘 보시는 거죠. 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난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좋아. 그러면 2차전 지주 사세요. 난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좋아. 그러면 총선 전에 경협주 사세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수 쪽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애들 중에서도 아직 진짜 발바닥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턴어라운드 이루어지면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물론 실적의 턴어라운드, 최대 실적을 만드는 폭만큼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그런 종목군들도 또 그런 투자를 하는 방법들을 사실은 이번 기회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가령 내가 매매를 한다. 매매도 단타도 있겠지만 사실 단타 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단타가 잘 안 돼요. 단기 매매나 뭐 스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뭐 실적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 수급이 붙는 거. 근데 사실은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거래량이 늘고 줄고 하는 것만 막 최대 뭐 대량 거래 만들어지면 양봉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책에 처음에 이제 설명되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만드는 수급 주체들의 자금의 강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선물 있죠. 네. 그 선물에는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몇 종목을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고 장중에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네네. 가령 첫 번째는 삼성 SDI였는데 쭉 보면 자금 들어오는 게 딱 보인다고요. 그럼 걔들을 딱 봐. 그래서 위치를 딱 보고 이게 오늘 자금 들어가는데 자금의 강도가 세고 메이저 자금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블럭이 쌓이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해드려 선물을 드린다고 한 거죠. 네. 오늘 내용도 한번 보시고 내일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바닥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공개 방송을 했는데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최근에 스물스물 올라다가 갑자기 뻥 터진 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2달 동안의 흐름을 딱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코로나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최근 2달 동안의 분석을 딱 해드렸어요. 이건 매집이라고. 좀 범위가 좀 넓은 매집이라고. 네네. 아침에 얘기해드렸던 그날 뻥 터졌거든요. 그런 변곡점을 이런 제가 요거 손안의 그렇죠. 주식세상 내 손 안에 행복. 요걸로 제가 선물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내일부터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거 한번 봐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정말 좋은 선물인지. 네. 그래요. 뭐 근데 이런 말씀 여기 이런 채팅창에 이론으로는 쉽죠. 맞습니다. 이론으로는 쉽지요. 이론으로는 알 것 같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선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꼭 이것도 보시면 있어요. 어느 되죠. 분이 망하지 않은 회사는 PBR 1배 미만으로 종목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고 장기 투자하면 괜찮을까요? 이것도 방법이지만 네네. 사실은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물론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거 PBR이 몇 배다, 뭐 1배 미만이다, 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닥을 만들면서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니? 네. 또 하나는 바닥을 만들면서 얘가 앞으로 어떤 조미료가 뿌려졌을 때 또 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한번 폭등하거나 아주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 이런 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령 얼마 전에 우리 오늘 아까 SDI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2차 전지 쪽에서도 사실 삼성 SDI는 지난달 3월달 중순에서 3월 말 넘어가는 이 자리에서는 다 매수를 하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정도 떨어지니까 바닥은 만들었는데 얘가 한 요 정도 올라서 최소한 떨어진 자리의 절반 그 다음은 그 이상 해갖고 제자리 떨어진 자리까지 갈 텐데 확장성이 있느냐 앞으로 네. 유럽이 종식이 되고 하면 다시 2차 전지는 그죠? 다시 주도주 싸움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빨리 더 많은 수익을 또는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가미해서 봐야죠. 무조건 필BR 1 미만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한테 계속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이현상 파트너와 이렇게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보통 워낙 인기가 좋으셔갖고요. 자기가 준비한 말만 이렇게 하루치고 가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2시간 동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이니 어떤 업종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세밀한 투자의 노하우나 아니면 사실 이 돈 가지고 하는 싸움은 이 멘탈 게임이 엄청나게 그렇죠.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소위 주식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흔들기, 누르기 이런 것도 공부하죠. 막 개미들이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툭툭 털면 다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흔들기잖아요. 네네. 그런 거 안 달려면 사실은 개미가 아니라 진짜 사자가 돼야 되는 거죠. 묵직하게 깔고 앉아 있다가 먹잇감을 보면 한 방에 잡아서 큰 먹잇감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돈 가지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심리 게임이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구는 팔고 싶어 하고 누구는 사고 싶어 하고 누구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누군가는
박수를 치면서 받아낼 수도 있고 네. 바로 네 물량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남겨주시면 또 뭐 그런 팁도 좀 드리고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한번 채팅창 지금 보이시면은 쭉 보시면서 지금 안 보여요. 꺼졌어요. 아, 배터리가 꺼졌어요. 없어갖고, 예. 여기서 종목 상담보다는 어떤 좋은 내용 이거 일단 연결이 안 되나요? 배터리가 없는 건가요? 우리 미녀 PD 또 어쩔 수 없이 또 오늘 또 미녀 PD가 등장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대표님의 멘탈 관리 노하우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아, 이거 흔드는 건데 좀 무섭다. 뭐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제 회원님들한테는 잠시 다른 일 하고 오시라고 그래요. 보지 말라고. 그리고 뭐 이상한 것도 막 틀어줘요. 네. 보고 계시라고. 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그거는 대표님이 명확하게 이거는 흔드는 거라는 걸 아시니까. 멘탈 게임은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개인적인 어떤 뭐 일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잘 놀래지가 않아요. 무슨 일에 잘 놀래지 않아요. 뭐 주식값이 떨어지고 뭐 시장이 폭락하고 또 급등하고 뭐 이런 거에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뭐 사람들은 옆에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뭐 방울 안 날 것 같다. 얼굴은 뭐 안 그렇게 많이 나오게 생겼는데, 생겨갖고. 많이 나오게 생겨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건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훈련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쪽 눈은 이걸 보고 한쪽 눈은 저걸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떨어지고 있으면 올라갈 일은 뭐가 있고 지금 오르고 있으면 떨어질 일은 뭐가 있고 이거를 지금 팔게 되면 사야 될 이유는 뭐가 있고 악재가 이런 게 생겼는데 저 악재가 지금 나를 죽이는 악재인지 아니면 약이 되는 악재인지 그래서 뇌가 좌쪽 우쪽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쪽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만 한쪽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위 역발상이라는 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거 굉장히 공포스럽고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다른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와 정반대의 상황을. 이런 훈련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사실 멘탈이 너무 약해서요. 전 유리 멘탈입니다. 굉장히 저는 딱 봐도 야 너는 반대예요. 대표님하고 반대죠. 예. 찔르면 피 한 방울, 피 많이 나오게 생겼는데 저도 피 한 방울 안 사실은 나오는데 많이 시행착오도 거치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뭐 쓸데없는 것도 많이 해서 뭐 좀 저기도 해보고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알겠더라고요. 이런 게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저희가 지난 3월 말에 네. 미국은 코로나의 절정이 4월 12일에서 15일 이전에 올 것이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신나게 담아두라고 좀 밑바닥에서 못하신 분들은 그리고 4월 증시는 급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뭔 얘기했냐면 미국의 셧다운 해제가 4월 말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좋았던 경협주들도 야 이건 너무나 뻔한 거예요. 나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어차피 선거 날짜는 잡혀 있고 근데 그 총선이 연기될 수도 있었죠. 네. 뭐냐면 만약에 그렇죠. 되고 이게 진정세가 안 되고 지금도 확산세가 되면 선거는 연기됐을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총리님이 대구를 딱 내려가시면서 4주 안에 대구를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2주 안에 절정은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왜? 성과는 4주 안에 보여야 되면 14일 잠복 기간을 감안을 해보면 2주 안에 절정을 뽑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해서 확진자를 다 찾아내고 뽑는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4주, 2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충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지만 이거는 증시 입장은 지금 당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는 그렇죠. 거니까 시장은 올라갈 것이고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은 표를 어디다 줄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여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감안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과반은 가져가겠구나. 최소한 못해도. 그러면 경협주 같은 거는 지금 사서 총선 때까지는 계속 들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과반 180석. 이상이 그죠? 180석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당장에 있는 상황을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그렇죠. 가령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와서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건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 물속에 갇혀서 또 물속에 저 밑바닥에서 아직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죠. 그걸 또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고 몇 번 해보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번에 좀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은 찬스라고 그러는데 왜 단기 매매를 하고 치고 빠지고 하냐 이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올라왔으니까 내가 리스크 관리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좀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미 주식을 판 사람들도 있어요. 찔끔 올라왔을 때 겁나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죠? 이번에는 한번 길게 가보십시오. 제가 아직은 목표 지수대 목표가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도. 근데 저는 이달 4월 말 이전에 미국의 셧다운이 해제되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그때 예를 들어서 시장의 어떤 목표치나 종목의 목표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레버리지 쓴 거는 줄이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거는 있죠. 솔직히 남의 돈 쓰면 멀리 갈 그렇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죠. 변동이-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 자금은 묵직하게 가져가고 레버리지 쓴 건 지금 시장이 야 떨어지는 게 더 커, 오르는 게 더 커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지수는 크게 안 움직일 수도 있지만 종목들은 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너무 꼭대기에 추격한 거 아니면 다만 내가 이만큼 먹을 거를 레버리지 쓰는 분들은 줄이십시오. 이만큼. 좀 덜 먹고 좀 팔고 또 그 다음에 가령 신용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하면 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쓰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죠? 근데 굳이 쓴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 중에서 네. 저 밑바닥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쓰시는 게 좋죠. 굳이 한다면. 그래요. 대형주 중에서 저 밑바닥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쓱 스치고 지나가는 게 없네요. 뭐가 없어요? 있을까요? 난 예를 들어서 네. IT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 너무나 뻔한 거고 SDI는 이미 바닥 나왔고 오늘도 아침에는 샀어야 되는 거죠. 뭐 내일 만약에 또 산다, 뭐 오늘 샀어야 되는 거고. 아, 그럼 SDI만 있니? 삼성전기도 있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고 종목은 많아요 아직도. 그래요. 다만 물속에 잠겨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거 궁금해요. 대표님이 지금 거시적인 안목에 네네.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현상 대표의 머릿속에 거시적인 안목의 그림은 어떤 게 그려져 있나요? 일단 경협주는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전부터 종목도 중요하지만 올해 상저하고의 네. 큰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어, 그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네. 이분들을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거기까지 모시고 갈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직 목적지를 선정하지 않아요. 일주일 전에도 2주일 전에도 3주 전에도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밑바닥에서 했던 것들도 전부 다 지금까지 끌고 그대로 들고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뭐 하루 이틀 시장이 변동이 막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고민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갑자기 그들은 어차피 오르게 돼 있거든요. 막 또 너무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런 맛도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올해 상저하고로 나는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근데 상저하. 나는 하반기의 목표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코스피가 빠지기 시작하는 이전 고점 2200을 둘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 둘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난 정치적인 이벤트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아마 코로나가 이게 어느 정도 저기 되면 벌써 한중 정상회담 하게 그렇죠. 되고 시진핑 방한할 것이고 한미 정상회담도 할 것이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이 다 해제되고 이전과 밑에서 같은 있고.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고 또 뭉쳐 있던
진짜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하게 그렇죠. 되면 어떤 시장이 좀 만들어질지. 그게 엄청 기대가 돼요, 네, 사실. 그러니까 네. 미래의 어느 시점을 지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그려보는 거죠. 다만 지금 어느 선까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달 이전에 미국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사실 이 주식 뭐 수익 나 있는 거 또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주식 뭐 팔아가지고 네.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고개를 갸우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손이 굵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리는 올해 상저하고의 큰 그림 중에서 하반기의 큰 그림의 어느 부분의 이 목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만간에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우, 정말 우리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 궁금증이 확 생기네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가. 저도 아마 당장 오늘부터라도 좀 그런 큰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좀 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 종목들도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지금 당장에 이미 올라서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미 폭발하는 애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 숨죽인 애들도 있고 그럼 내가 폭발하는 놈을 쫓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숨죽여 있는 애들 어차피 결국에는 올라설 건데 그 숨죽이는 애들에 들어가서 차근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너는 주식을 못해. 넌 주식 매매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매매를 한다고 돈을 벌고 투자를 한다고 돈을 못 벌고 그죠? 고가에 있는 거 추격 매수를 한다고 해서 꼭 돈을 벌고 또는 못 벌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있는 주식을 꼭 투자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릇에 맞는 것들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이런 글이 탁 들어오네요. 지금 당장보다 미래 앞을 보고 느긋이 봐야겠네요. 우리 아로아님께서 아 근데 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네, 우리 그 얘기도 아까 선물 얘기도 한번 더 네. 드려볼까요? 뭐 아까 선물 얘기 다시 한번 도와드릴까요? 네네. 근데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물 얘기, 예, 그래요? 선물 얘기 못 아, 들으신 못 분 들으시- 계세요? 계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네네. 어, 다 드렸을 것 같네요. 여기 선물 보니까, 다 드리셨고요. 이거 보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선물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갖고요. 이현상의 황금바닥이라고 검색하시면 이현상 파트너가 나옵니다. 거기 가시면 뭐 구독, 좋아요 꼭 안 하셔도 돼요. 알림을 꼭 그래요. 하시고 알림만 하세요. 뭐.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라고 오늘 올려드린 거 있는데 네. 한번 보시면 내일 제가 점심 시간 때 이제 오늘도 네. 이제 처음 이제 선물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점심 시간 때 이렇게 한번 올려드릴까 아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는 느낌이 딱 들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이거 느낌이 지금 올 거야. 막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테니까 아마 하나 올려놓으셨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아까 제 눈이 안 좋나 봐요. 아 이제 가까운 게 이렇게 안 보이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눈 되게 좋았거든요. 아로아가 아니라요. 이토아 죄송합니다. 이토아, 예. 이토아를 아로아라고 읽었네요. 아 우연히 저 만나서 저 그때 그 이토아예요. 그럼 제가 커피 한 잔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현상 파트너와 오늘 이현상 파트너와 만나면 제가 뭐라고 할까 약간 뭐 조금 이야기를 듣는 이 재미도 굉장히 좀 커지고요. 그리고 좀 조근조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쭉 늘 항상 해주시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마음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늘 항상 느끼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디서 이렇게 소주 한 잔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현상 대표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대표님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진짜 기억 혹시 나시나요? 어디 갔었을 예. 때 그러더니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네. 지도 한번 네, 네, 봐볼래요? 네, 네. 기훈 씨하는 지도를 딱 보여주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해주신 얘기랑 좀 비슷해요. 네. 우리가 좀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걸 좀 보면서 했는데 되게 그때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야 그래 이렇게 그래 돈은 버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그때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네.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상담 전문으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 주식 상담 말고 음. 뭐 재테크 상담도 될 수도 있지만 네, 네, 뭐 가정 문제로 또 뭐 부부 문제나 나도 하고 아니면 싶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음. 무슨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듣고 이런 상담을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다음에는
그런 고민도 한번 받아보면 좀 어떨까.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할 뭐 입장은 아니지만 네네네. 그 고민을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궁금하면 물어보살이라고 요새 KBS 쪼이에서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뭐 거기는 보살 옷을 입었으니까 네. 우리 스님 옷을 입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니 우리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야, 우리는 잘 안 되는데 뭐가 그래요. 잘 안 되는 장사가 안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뭐 그런 쪽도 굉장히 밝히시잖아요. 네, 그런 제가 것도 알죠. 한번 네. 그래요.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유튜브가 사실은 여기서 종목 얘기도 하고 업종 얘기도 하고 뭐 내일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때요. 이거 앞에서부터 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시간 이현상 파트너와 이런 얘기를 좀 조금조금 나누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 들었고요. 아까 못 들으신 분 계시는데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밑에 라이브 밑에 쭉 움직이시면은 과거 영상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현상 파트너가 매일매일 올려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매일매일 점심시간 때 아마 확인하시면 누가 봐도 지금 방금 전에 막 실시간으로 막 한 그런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어플이 아니라 유튜브입니다. 동영상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인데 오늘 처음 듣는데 재밌네요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늘보다 저번 시간이 더 재밌었어요. 그렇죠. 늘 항상 더 재밌게 한번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나요 혹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예, 다음 주에는 고민을 좀 해보시겠죠. 예, 예. 선물을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해주실 때 선물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도 유튜브 라이브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9시부터 오전 1시까지. 진짜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라이브 계속 진행되니까 여러분 9시부터 합니다. 대박 천국 보실 분은 보시고요. 유튜브 보실 분은 보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덧 1시가 좀 지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400명 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현상 대표님 조만간에 저희가 다시 모실 텐데 또 이게 사실 굉장히 피곤하셔서 자주 모시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네. 마지막 뭐 명언, 조언, 네네. 뭐 농담 다 좋습니다. 사자처럼 투자해라. 그리고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예. 주식 사두셨으면 그냥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근데 이 말 되게 와닿네요. 이 말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주식 샀으면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이 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시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신하의 누구지? 신하 명언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는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됩니다. 오늘 진짜 편안하게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